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름비가 막 지나간 아침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외곽의 작은 집 뒤편에서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빗소리는 제법 시원했지만 아침 흙에서는 아직 무거운 습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곧게 서 있던 토마토 줄기는 조금 처져 보였고 아래쪽 잎은 누렇게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열매 몇 개는 달려 있었지만 김영수의 마음에는 벌써 걱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올해도 모종은 괜찮았는데 왜 장마만 지나면 이렇게 숨이 막히는가? 그때 이정숙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비료가 모자란 것 아니에요? 물을 덜 준 것 아니에요? 김영수도 예전에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비료를 더 주었고 어떤 해에는 물을 더 자주 주었습니다. 더 비싼 모종을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옆집 박철수의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심은 토마토인데 그쪽은 줄기 사이로 바람이 잘 지나가고 가장자리에는 꽃과 허브가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박철수의 토마토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열매가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밭 전체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김영수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햇볕을 받고 같은 비를 맞는데도 왜 한쪽은 버티고 한쪽은 지치는지 그는 처음으로 토마토 바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잎과 열매만 보았고 정작 토마토가 서 있는 자리와 이웃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토마토는 혼자 자라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무엇이 서 있는지,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비 온 뒤 땅이 얼마나 오래 젖어 있는지가 모두 토마토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모종보다 먼저, 많은 비료보다 먼저 토마토가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김영수는 토마토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렇게 변한 잎을 먼저 따져보고 물통을 들고 와서 흙 위에 물부터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급하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토마토 아래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줄기와 줄기 사이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비 온 뒤 흙이 어디에 오래 젖어 있는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들어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만 볼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서 있는 자리도 봐야겠네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마토는 햇볕만 받으면 되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장마가 길고 비가 그친 뒤 곧바로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날에는 토마토 주변의 작은 답답함도 금세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잎이 너무 빽빽하면 흙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곁에 심은 작물이 너무 가까우면 바람길이 좁아졌습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지난 몇 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빈자리가 아까워 토마토 사이사이에 이것저것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어린 배추도 심고 한쪽에는 옥수수까지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밭이 가득 차 보여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지나면 그 가득함이 오히려 답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잎은 서로 겹치고 물기는 오래 머물고 어느 순간부터 토마토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텃밭은 많이 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토마토 한 포기도 작은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힘이 되는 이웃도 있지만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지치게 만드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이제 김영수는 토마토를 볼 때 잎 색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누가 서 있는지, 바람이 지나갈 길이 남아있는지, 비 온 뒤 뿌리 주변이 편안한지부터 살폈습니다.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다음 여름에 토마토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토마토를 작은 마을처럼 보기 시작하자 김영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웃은 오이였습니다. 예전에 그는 오이를 그저 남는 자리에 심었습니다. 토마토 옆에 빈틈이 보이면 모종 하나를 넣고 줄기가 길어지면 가까운 지주에 대충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잎이 많아 보여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오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오이 덩굴은 토마토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넓은 잎은 토마토 아래쪽을 덮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그늘진 흙은 오래 젖어 있었고 바람은 잎 사이에서 막혔습니다. 그 경험 뒤로 김영수는 오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이가 나쁜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리를 잘못 주면 좋은 마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이는 한여름 강한 햇볕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넓은 잎으로 땅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지나치면 토마토는 숨이 막혔고 덩굴이 얽히면 돌보는 손길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심는 일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서 있을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해봄, 김영수는 오이를 토마토 바로 옆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쪽 가장자리에 따로 자리를 내고 오이가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지지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오이 사이에는 사람이 한 걸음 천천히 지나갈 만큼의 숨길을 남겼습니다. 이정숙이 보기에는 그 공간이 조금 아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도 사람 사는 집과 같아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정이 아니라 답답함이 먼저 온다고요. 여름이 깊어지자 그 차이가 보였습니다. 오이는 자기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며 뜨거운 햇볕을 조금 누그러뜨렸고 토마토 아래쪽에는 바람이 지나갈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이는 토마토를 덮어버리는 이웃이 아니라 알맞은 거리에서 더위를 나누어주는 이웃이 될 때 가장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오이가 제자리를 찾고 나니 김영수는 토마토 곁에 꼭 큰 작물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키가 작고 조용한 식물이 밭의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질과 메리골드였습니다. 처음에 이정숙은 바질을 보고 웃었습니다. 토마토 밭에 양식집 냄새나는 풀까지 심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토마토 곁에 작은 식물 하나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바질은 크지 않지만 향이 분명했습니다. 손끝으로 잎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산뜻한 냄새가 올라왔고 그 향은 토마토 잎 냄새와 섞여 밭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수는 바질이 모든 벌레를 막아주는 특별한 방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작물 냄새만 가득한 밭보다 여러 향이 섞인 밭이 훨씬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확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 몇 개를 따고 그 옆에서 바질 잎을 조금 뜯어오면 여름 밥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리골드는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에 꽃은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기 좋은 것도 밭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요. 메리골드가 가장자리에 피어 있으면 밭의 경계가 부드럽게 살아났고 사람이 걸어야 할 곳과 뿌리가 쉬어야 할 곳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도 함부로 넘치게 붓지 않게 되었고 발을 디딜 때도 토마토 가까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질과 메리골드를 약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을 한결 다정하게 만드는 작은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바질은 향으로, 메리골드는 색으로 토마토 곁에 작은 마을에 숨결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식물들이 자리를 잡자 토마토 밭은 단순히 열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 보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질과 메리골드처럼 작은 이웃이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김영수는 반대로 너무 가까이 두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웃도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빈자리가 보이면 아까워서 무엇이든 심었습니다. 감자 몇 알을 묻고 가지 모종을 세우고 고추도 남으면 토마토 옆에 꽂았습니다. 여름밭이 가득 차면 마음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 풍성함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감자였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는 서로 다른 작물처럼 보이지만 밭에서는 비슷한 약점을 나누는 가까운 친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텃밭에서 둘을 너무 붙여놓으면 비가 오래 머문 뒤 한쪽이 약해졌을 때 다른 쪽까지 함께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가지와 고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한 밭에 심을 수는 있지만 토마토 바로 옆에 줄줄이 붙여 세우면 바람길이 좁아지고 여름 관리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옥수수도 김영수가 한때 좋아하던 작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마토 곁에서는 그 키가 때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옥수수가 잘못된 방향에 서면 바람을 막고 오후 햇빛을 어정쩡하게 가려 토마토 주변을 더 눅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어느 해 옥수수를 토마토 옆에 바짝 심었다가 비 온 뒤 밭이 마르는 속도가 늦어졌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배추과 채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작물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먹성이 좋고 자리를 넓게 쓰는 편이라 열매를 키워야 하는 토마토와 좁은 자리에서 마주서면 서로 힘을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김영수는 그 뒤로 빈틈을 무조건 채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밭은 꽉 찬 밭이 아니라 각 작물이 자기 자리에서 편안히 숨쉬는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물을 가까이 두고 어떤 식물은 조금 멀리 둘지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손길이 차분하게 이어져야 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토마토를 볼 때마다 세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통하게 하고, 고르게 하고, 가볍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 토마토 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료가 아니라 막힌 곳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며칠 이어진 다음 날 그는 물통부터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토마토 아래쪽을 보았습니다. 흙에 닿은 잎, 누렇게 늙은 잎, 줄기 안쪽으로 겹쳐 바람을 막는 잎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자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다 따버리면 편하지 않아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물도 비를 오래 맞고 나면 지쳐 있으니 갑자기 많이 흔들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물 주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잎이 처져 보이면 바로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으로 흙을 먼저 만져보았습니다. 속이 아직 축축하면 기다렸고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아침에 천천히 뿌리 쪽으로만 주었습니다. 잎과 줄기를 필요 없이 적시지 않으려 했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되도록 물을 아꼈습니다. 토마토는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 아니라 물의 리듬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작물이었습니다. 곁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올 때, 아직 작고 부드러울 때 정리해주면 상처가 작았습니다. 너무 늦게 두었다가 굵어진 가지를 꺾으면 식물도 사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영수는 토마토를 억지로 날씬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매로 가야 할 힘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아래는 조금 비워주고 물은 일정하게 맞추고 곁수는 늦기 전에 살피자 토마토 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큰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숨통을 열어주는 손길이 모이자 장마 뒤에도 토마토는 예전보다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수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장마 구름은 아직 멀리 남아 있었지만 그날 아침 공기는 전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토마토 아래쪽에는 바람이 지나갈 틈이 생겼고 오이는 자기 지지대를 따라 조용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질은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향을 내었고 메리골드는 가장자리에서 노란빛과 주황빛으로 밭의 선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마을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토마토 밭을 보면 제일 먼저 열매수를 세었습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 얼마나 빨갛게 익었는지, 옆집보다 빠른지 늦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열매보다 먼저 길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길, 바람이 지나갈 길, 비 온 뒤 물기가 빠져나갈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지 않았을 때 토마토도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잘 큰다는 것은 한 포기만 억지로 밀어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함께 편해지고 흙이 숨을 쉬고 사람이 서두르지 않을 때 천천히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날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해는 밭이 좀 비어 보이는데 오히려 토마토는 더 편해 보이네요. 그 말에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어있는 자리가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 하나라도 더 넣고 남은 씨앗도 뿌리고 줄기와 줄기가 닿을 만큼 밭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빈자리는 낭비가 아니라 숨쉴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내려앉는 자리, 바람이 돌아나가는 자리, 사람이 허리를 굽혀 살필 수 있는 자리도 밭의 일부였습니다. 이정숙은 빨갛게 익기 시작한 토마토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색이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왠지 밭이 덜 힘들어 보여요. 김영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수확이 많다는 말보다 밭이 덜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옆자리가 편해야 오래 버티듯이 토마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이웃과 알맞은 거리,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손길이 모이면 한여름도 조금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토마토만 바라보지 말고 토마토가 서 있는 주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쪽이 너무 빽빽하지 않은지, 비 온 뒤 습기가 오래 갇히지 않는지, 바람이 한쪽에서 들어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토마토가 지치는 이유가 항상 물 부족이나 비료 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이 너무 꽉 차 있고 뿌리 가까이가 오래 답답한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도움이 되는 이웃은 알맞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오이는 여름 햇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고마운 작물이 될 수 있지만 토마토를 덮어버리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바질은 향과 쓰임으로 밭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메리골드는 가장자리에서 밭의 경계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도 특별한 비법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보다 어떻게 자리를 내어주느냐입니다. 좋은 이웃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고 알맞은 거리에 있으면 서로를 살립니다. 셋째, 가까이 두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감자, 가지, 고추처럼 토마토와 비슷한 약점을 가진 작물은 좁은 자리에서 너무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처럼 키가 큰 작물은 잘못 세우면 바람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처럼 먹성이 좋은 작물도 열매를 키우는 토마토와 같은 작은 공간을 두고 경쟁하면 서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작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 편하게 자랄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 밭 전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장마 뒤의 손길은 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잎이 조금 누렇게 보인다고 곧장 비료부터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가 걱정된다고 물을 갑자기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아래쪽을 보고 흙을 만져보고 바람이 막힌 곳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흙에 닿은 잎은 조금씩 정리하고 물은 아침에 뿌리 쪽으로 천천히 주고 곁수는 너무 굵어지기 전에 부드럽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크게 한번 해치우는 관리보다 작게 이어지는 관리가 토마토를 더 오래 편하게 합니다. 김영수는 이제 토마토를 보며 성공과 실패를 급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비가 많고 어느 해에는 더위가 길고 어느 해에는 생각보다 열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절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한 이유를 살피고 바람길을 다시 내고 다음 해에는 오이 지지대를 조금 옮기고 메리골드를 가장자리에 심어보는 일들이 모두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텃밭은 한 번에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배워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사를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종이 나빠서만도 아니고 손이 부족해서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토마토가 서 있는 작은 마을이 조금 답답했을 뿐입니다. 올 여름에는 한 포기를 더 심기보다 한 잎의 숨기를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물을 더 많이 주기보다 흙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새로 사기보다 이미 심어둔 작물들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영수는 오늘 딴 토마토 몇 개를 작은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았고 모양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토마토들이 고마웠습니다. 장마와 더위를 지나며 밭이 어떻게 버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바질잎 몇 장을 곁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토마토는 맛보다도 마음이 먼저 가네요. 김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이 주는 기쁨은 많이 따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이해한 만큼 밭이 대답해 주는 것을 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잘 키우는 방법은 남의 밭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철수의 밭에서 잘 맞던 배치가 김영수의 밭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집 뒤쪽인지, 담장 옆인지, 아침 햇볕이 먼저 드는지, 오후 햇볕이 오래 남는지에 따라 같은 작물도 전혀 다른 표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이제 이웃의 방법을 보되 자기 밭의 대답을 더 귀하게 들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어디가 늦게 마르는지, 오후가 되면 어느 쪽 잎이 먼저 축 늘어지는지,
어느 자리에 토마토가 가장 편하게 서 있는지를 기록하듯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작은 관찰이 쌓이면 다음 해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오이를 어느 쪽으로 올릴지, 바지를 몇 포기만 둘지, 메리골드를 어느 끝에 심을지, 감자와 고추를 어느 만큼 떨어뜨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텃밭은 정답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내 땅과 내 손이 서로 맞춰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밭에 맞게 조금 덜어내고 조금 옮기고 조금 기다려보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토마토를 돌보는 시간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에 잎을 살피고 저녁에 흙냄새를 맡고 비 온 뒤 달라진 바람을 느끼는 일은 수확만큼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한 해의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다음 계절을 준비할 힘이 남습니다. 김영수에게 올해의 토마토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이 심는 것보다 알맞게 비우는 일, 빨리 손대는 것보다 먼저 바라보는 일, 혼자 키우는 것보다 함께 자라게 하는 일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밭을 보면 작은 열매 하나도 한 계절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참 고마운 여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토마토 곁에 어떤 이웃이 서 있습니까? 오이처럼 도움이 되었던 작물이 있었는지, 바질이나 메리골드처럼 밭 분위기를 바꾸어준 식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가까이 심어서 다음 해에는 자리를 바꾸고 싶은 작물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공한 이야기든 아쉬웠던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이 모이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토마토 밭을 다시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토마토를 키우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계절과 작은 텃밭에 맞는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토마토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천천히 붉어지기를 바랍니다.